이번 시간은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제가 저번에 무한대 모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원래 저희가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동기 발전기 운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러한 동기 발전기 두 대가 1번 발전기에서 이런 식으로 로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번째 발전기가 이렇게 울려서 병렬 운전을 한다. 이건 무한대 모선이 아니죠.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렬 운전 조건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 경우를 토대로 해서 조건을 언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렬 운전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조건에서 보통 네 가지 정도 언급을 많이 하죠. 첫 번째, 기전력 크기, 그리고 기전력의 파형, 그리고 기전력 주파수, 그리고 기전력 위상 차이,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 이 무한대 모선 개념을 잡고 나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상황에 있어서 병렬 운전 조건, 즉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운전 조건 네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병렬 운전이 아니라 저희 이러한 상태에서 발전기 두 대가 병렬 운전하고 있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런 네 가지 병렬 운전 조건을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병렬 운전 조건 학습을 하고 나서 저희가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동기 발전기 운전을 학습하고, 그 다음 저희 이 상태 있죠? 이 상태에서 주파수와 그리고 계좌 전류를 바꿨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일단 병렬 운전 조건 네 가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병렬 운전 조건은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죠. 일반 시험이나 무슨 면접에서도 많이들 물어보고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병렬 운전 조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암기하는데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병렬 운전 조건을 어떻게 암기하느냐에 대해서 좀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기전력이라고 하면 보통 시력값으로 많이 나타내죠. 시력값으로 많이 나타낸다. 그래서 근데 병렬 운전 조건을 쉽게 암기를 해주려면 저희 순시값 있죠. 순시값. 예를 들어 시력값이 V라고 한다면 순시값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최고값에 다음 파형, 그리고 주파수, 그리고 위상각으로 표현이 되죠. 이게 바로 순시값이라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이거 보시죠. 이거는 바로 기전력의 뭐죠? 크기죠. 그리고 이 사인, 이건 뭐죠? 기전력의 파형이죠. 모양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오메가 t, 이 오메가 t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오메가는 2파이 f, 그리고 시간 t죠. 그래서 오메가 t는 주파수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각 주파수죠. 그리고 이 세타는 위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병렬 운전 조건 네 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순식간만 딱 떠올리게 되면은 병렬 운전 조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G1과 G2의 기전력 크기가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파형이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1의 파형이 사인 파형이면 G2의 파형도 사인 파형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주파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파수가 같아야 한다. 주파수가 같을 것. 그래서 주파수가 같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주파수가 같을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이 주파수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같지 않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네 번째, 위상이 있죠. 자, 잘 보십시오. 위상이 같을 것. 그래서 만약에 위상이 같지 않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게 됩니다. 예, 기전력의 파형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 뭐 기전력의 파형이 뭐 같지 않다면 뭐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3번과 4번입니다. 3번과 4번. 네.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가 같지 않다면 이라고 하는 말은 주파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뭐 한쪽 주파수가 60Hz면 뭐 다른 쪽 발전기는 뭐 예를 들어 뭐 90Hz, 뭐 80Hz, 뭐 100Hz, 뭐 이 정도의 차이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주파수가 같지 않다면이라는 말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네 번째, 위상각이 같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상각이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죠. 그래서 뭐 동기와 뭐 전류가 흐르네, 뭐 전력을 뭐 수소하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주파수 차이가 아주 작게 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쪽 동기 발전기가 60Hz면 다른 쪽이 빨라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한 61Hz, 보통 62Hz, 뭐 커봤자 뭐 63Hz 정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위상각이 같다고 하는 것도 주파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쩐다 아주 작은 주파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3번과 4번을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둘 다 주파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차이의 폭은 아주 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 3번과 4번을 아주 잘 구분하셔야 한다. 첫 번째, 제가 주의하셔야 될 거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3번 그리고 4번 구별을 잘 할 것.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1번 그리고 4번이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깊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1번, 4번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1번, 4번은 바로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발전기 병렬 운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인피니트 버스죠. 여기에 연결된 동기 발전기 운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세 번째 2번은 약간 깍두기 개념입니다. 깍두기. 그래서 일단 2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크기가 1번 발전기 같은 경우 기전력은 이렇게 됐고 2번 발전기의 기전력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동기 발전기 벡터도 그릴 때 이게 유기 기전력이고 이게 단자 전압이다 라고 했을 때 저희 무효 전력, 즉 플러스 JQ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지금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있죠. 어떻게 아냐? 2에다가 지금 여기가 부하각이죠. 코사인 델타를 한 값, 즉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그쵸? 이 길이는 바로 이게 되죠. 그쵸? 이게 바로 2에다가 코사인 델타를 한 값입니다. 이 점선한 거 이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코사인 델타다. 그리고 V 벡터, 이 실선 보이시죠? 그래서 이 V 벡터보다 이 코사인 델타 한 값이 더 크다. 그래서 항상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플러스 JQ가 흘러간다라고 저희가 약속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여기서 보면 E1과 E2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E1에서 E2로 어떤 전력이 간다? 무효 전력, 즉 플러스 JQ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플러스 JQ가 이렇게 간다. 즉 기전력 크기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무효 전력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때 흐르는 전류, 이 전류를 우리는 무슨 전류로 한다? 무효 순환 전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E1과 E2를 빼고 이 선로의 J 오메가 L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J 오메가 L을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무효 순환 전류가 되고, 지금 이곳에는 지금 부하가 이렇게 걸려 있죠. 그래서 G1과 G2 양쪽이 부하에 관련된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G1이 G2에 무효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다면 기전력이 큰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전력이 큰 곳에서 기전력이 작은 곳으로 플러스 JQ가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 1번 같은 경우에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동기 발전기 운전 있죠. 여기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개념이요. 이 1번 개념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계좌 전류를 상승시키면 뭐가 상승하죠? 유기 기전력이 상승하고 무효 전력 공급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부하에 이마만큼의 무효 전력을 공급하고 있던 친구가 이제 G2까지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좌 전류를 늘리면 늘릴수록 무효 전력 공급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파형이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파형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서 이 파형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파형이 같지 않으면 고조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고조파 방지책으로 우리 아직 저희가 배우진 않았지만 분포권과 단절권이라고 하는 전기자 권선 갚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권, 단절권을 채택을 해서 이제 동기 발전기가 구성이 되면 병렬 두 번째 조건은 사실상 충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포권과 단절권 두 개를 쓰면 해결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분포권, 단절권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 조건에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병렬 운전 세 번째 조건, 자, 주파수가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 이걸 60Hz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파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y는 사인 1.4배 오메가 t죠. 그래서 이 위에 게 60Hz이기 때문에 밑에 주파수는 바로 84Hz가 됩니다. 즉 주파수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차이가 작게 난다, 크게 난다, 매우 크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날 때 녹색 그래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t에서 뭐를 뺐죠? 사인 1.4배 오메가 t를 차감을 했더니 이런 녹색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기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축 보이실까요? 요 축, 이 축, 이 축을 대칭으로 해서 한쪽은 이렇게,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하는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이 현상을 바로 난조라고 합니다. 즉 주파수가 60Hz로 동기화 되지 않고 난조, 즉 조화가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난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제네레이터 헌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어떤 기계를 일정한 주파수로 돌리게 되면은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헌팅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달그닥 하는 소리가 당연히 나게 되겠죠. 왜냐? 회전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실제 발전기 난조 현상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헌팅 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주파수가 같을 것, 그렇다면 주파수가 같지 않다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 주파수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차이가 났을 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상각이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상각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위상각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면 주파수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진짜 오해가 많죠. 위상각이 같을 것, 주파수 차이가 초반에는 발생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면 주파수 차이가 발생한다. 주파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과도 상태가 지나게 되면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상 상태라는 거죠. 스테이트 상태죠. 그리고 이건 트랜지언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한 발전기가 빨라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 위상각이 동일하게 G1과 G2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G1 발전기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살짝 빨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주파수 차이가 아주 크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뭐 예를 들어 G1과 G2가 둘 다 60Hz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G1 발전기가 갑자기 61Hz 뭐 혹은 뭐 62Hz 정도로 살짝 조금 더 빨리 운전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혹은 G1이 한 58Hz나 59Hz 정도로 늦게 운전하는 이 정도 주파수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주파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G1과 G2가 동기 속도로 60Hz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G1이 조금 더 빨라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G1과 G2가 크기는 같고 위상각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렇죠? 이때 G2와 G1의 위상을 비교하게 되면 G1의 위상이 G2 위상보다 빠르죠. 그러면 유효 전력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G1에서 G2로 P가 이동하게 됩니다. 즉 G1이 유효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면 G2는 이걸 받아서 흡수하게 되죠. 그렇죠? G1은 조금 더 빨라졌지만 에너지를 좀 더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G2에. 그러면 어떻죠?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빨라졌지만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속도는 어떻게 된다? 다운되죠. 점점 이 G1은 속도가 다운되고 G2는 에너지를 받았죠. 그럼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 60Hz 정도로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있었다 치면 G1이 처음에는 60한 1Hz 정도로 빨라졌다. 그리고 G2는 여전히 60Hz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하지만 G1이 G2에 뭐를 전달해주죠? 유효 전력을 전달해주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61Hz는 에너지를 좀 더 주기 때문에 스피드가 낮아져서 한 60.5Hz 정도가 될 것이고, G2는 에너지를 받았죠. 보셨죠? 에너지를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0Hz였던 친구가 60.5Hz 정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 상태를 지나게 되면 이러한 정상 상태가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무한대 모선에서 병렬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주파수는 어떻게 맞춰집니까? 네, 조금 더 크게 맞춰진다라는 거죠.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하우스 다이어그램에서 저희가 확인하겠지만 한쪽이 예를 들어 60Hz로 둘 다 동일하게 운전하고 있다 쳤을 때 한쪽이 60Hz보다 좀 더 주파수가 빨라지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 주파수는 60에서 61Hz 정도 사이에서 새로운 시스템 주파수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뭐라고 많이들 표현합니까? 나중에 보면 동기화 된다라고 하죠. 바로 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동기화됐다라고 하면 다시 60Hz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동기화 된다라고 했을 때 전에 우리가 맞춰주었던 이 60Hz로 새로 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과도 상태에 있을 때 많은 책들에서 G1에서 G2로 유효 전력을 공급하고 당연히 G2는 받아서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을 설명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도 상태에서 어떤 전력도 이동하죠? 네, 무효 전력도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G1에서 G2로 유효 전력을 공급하고 G2에서 G1으로 무효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효 전력도 이동을 하는데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결국 동기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 상태에서 무효 전력은 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과도 상태에서는 무효 전력도 G2에서 G1으로 공급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 무한대 모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상각이 같지 않다라고 하면 수수 전력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주고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를 E1이라고 하고 이 벡터를 E2라고 합시다. 그러면 G1과 G2가 주고받는 유효 전력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델타가 있죠. 이거를 정확하게 이등분해서 전류의 위상이 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유효 전력을 같은 값을 공급하고 같은 값을 쓰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E1에서 i를 곱해주고 코사인 2분의 델타죠. 이렇게 반을 잘랐으니까 여기 각이 델타를 2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효 전력을 주고 E2 입장에서 보면 여기 보시죠. E2와 E1은 지금 크기는 같고 여기에 i를 곱해주고 이 각도 보이시죠? 여기 각도 파란색으로 제가 여기 한 이 각도 델타를 2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델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이게 있죠.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 2번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2원 i 코사인 2분의 델타, 2번은 2i 코사인 2분의 델타죠. 그런데 이 1과 이 2의 크기는 같죠. 그래서 얘를 주고 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과도 상태에서는 유효 전력도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무효 전력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한쪽 스피드가 얘 스피드가 조금은 빨라졌지만 결국 줄어들게 되고 얘는 에너지를 받아서 조금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동기화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G1과 G2의 위상은 같지만 현재 동기화된 주파수는 몇 헤르츠다? 60.5Hz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이시죠? 요거 너무 지저분하네요. 네, 요거 이거 네모박스 한 이걸 바로 수수 전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동기 발전기 운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상각이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주파수가 살짝 달라지는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보통 책에서 나와 있는 수수 전력, 유효 전력이 한쪽은 공급하고 한쪽은 소비한다 라고 보통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무효 전력은 언급을 안 하죠. 하지만 이러한 무효 전력도 G2에서 G1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상 상태가 되게 되면 무효 전력의 수수는 없고 당연히 유효 전력의 수수도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주파수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우스 다이어그램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프로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번 같은 경우에 아까 1번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죠. 이 1번과 4번이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동기발전기 운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진짜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은 정말로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발전기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